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두환 씨 형사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재판장을 맡아온 장동혁 부장판사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판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됐던 재판부터 연기됐는데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장동혁 부장판사가 사직했습니다. 장 전 판사는 지난 10일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어제 사직서가 수리되자 오늘 퇴임했습니다. 충남 보령 출신의 장 전 판사는 퇴임 후 자유한국당 후보로 오는 4월 총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 전 판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아직 입당하지는 않았지만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것은 맞다며 공천 여부나 출마 예정지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판사의 사직으로 향후 전 씨에 대한 재판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이 연기됐고 이후 일정도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가 끝나야 새 재판부가 꾸려지고 이후 재판 일정도 그때 가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신부의 조카이자 전 씨를 고발한 조영대 신부는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 사격의 진실은 내팽개치고 총선행에 나선 장 전 판사에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재판이야 뭐야 하고 다 내팽개치면서 결국 현재의 재판에 또 이런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전 씨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을 허가한 장 전 판사는 전 씨의 골프 나들이와 호화 오찬이 드러난 이후 검찰이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5월 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전 판사는 최대한 공정히 재판을 진행했지만 어느 쪽에서든 비판을 한다면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난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 총리의 향후 역할과 행보는 본인의 대권 가도는 물론 호남의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퇴임을 하고 난 다음 날 곧바로 민주당과 국회를 찾았습니다. 전하람 도지사와 총리직을 수행하고 6년여 만에 민주당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매사 당과 상의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 총리는 일단 당 내에서 상임 고문 역할을 맡게 됐지만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서울 종로구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곧 선거대책위가 발족하면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유력 대권주자로서 당 안팎의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 전 총리에 대한 광주 전남 지역민의 선호도가 5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이 전 총리의 행보는 지역에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호남 정치를 이끌어 가시면서 대통령까지 나오지 않고 대통령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기록을 뛰어넘은 이낙연 전 총리. 총선을 전후해 민주당 내 입지를 굳히고 대권 도전을 향한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한 이 전 총리에 대한 기대감은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한 광주 전남 총선 지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당들도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약 경쟁의 통합 추진까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생활 밀착형 공약입니다. 이후 민주당은 청년 정책을 선두 공약으로 내세워 민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실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또 서울 종로와 경기 용산 등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공천 대상지 13곳을 발표했습니다. 1차 발표에선 광주 전남 지역이 전략공천 대상지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광주 전남 일부 지역구도 전략공천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어서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민주당에 맞서 1호 공약과 인재 영입을 추진하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대한신당의 지도부도 광주를 찾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들에게 설 연휴 전에 제3세력 통합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자고 요청했습니다.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보수 통합에 맞서 개혁 통합을 완수합시다. 함께 뭉쳐 총선에서 승리해. 정치권의 분주한 움직임과 더불어 내일부터는 후보자 등 선거 관련자들의 거취에 여러 제한이 생깁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 기념회 개최가 제한되며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의 방송 출연도 금지됩니다. 또 총선 출마의 뜻이 있는 공무원들 역시 내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출판 기념회라든가 의정활동 보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공직선거법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 선관위는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120명의 공정선거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선거사범 1명이 검찰에 고발됐고 1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첫 민선 광주시 체육회장으로 김창준 전 생활체육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김창준 신임 회장은 대의원 투표에서 147표를 얻어 정갑수 후보를 10표 차이로 따돌리고 첫 민선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김 회장은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체육인은 물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체육회를 만들어서 광주의 체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에 비까지 자주 내리면서 병해충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작물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생육이 빨라지는 웃자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한겨울 푸르름의 상징 보리. 하지만 올해는 다 자라기도 전부터 누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황화 현상으로 계속 방치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확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보리 올 같은 경우는 가격도 안 나올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걱정됩니다. 올겨울 잦은 비가 원인인데 지난 연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90mm로 평년보다 55mm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에 기온도 평년보다 0.9도나 높았습니다. 기온이 높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처럼 보리의 생육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웃자람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웃자람 현상은 마늘과 양파 등 다른 밭작물에서도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대체적으로 날씨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특히 보리는 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온 다습에 하게 되면 곰팡이병이라든가 뿌리 썩은 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식물의 활동성이 증가하는 다음 달부터 병충해 발생도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기온으로 죽지 않고 월동하는 곤충이 늘어나면서 과수나무와 밭작물에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이 이렇게 따뜻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올해 그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병해충 발생 정보를 참고하셔서 그때그때 적기에 병해충을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겨울답지 않게 계속되고 있는 고온 다습한 날씨로 농민들은 한 해의 시작을 시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겨울답지 않은 날씨는 바다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라털이라는 해조류가 김 양식장을 덮치면서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군 화산면 앞바다 김 양식장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양식줄을 올려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란 곳과 비교하면 김 엽채가 거의 없습니다. 무성해야 할 김 엽채들이 보시는 것처럼 모두 떨어져 나가 버린 겁니다. 어민 수에서 한 10% 정도는 이제 포기했으면 있고 지금 이 상태로 오면 지금 지금 현재 이 발도 지금 앞으로 김을 채취하려면 잘라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가을 태풍 피해와 갯병에 이어 올 초 불어닥친 강풍으로 김 엽채가 탈락하는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3도 이상 높은 수온 탓에 겨울바다 불청객인 보라털까지 김 양식장을 덮쳤습니다. 주로 짙은 황색을 띠는 보라털은 머리카락처럼 가는 해조류로 김 성장을 막아 양식을 망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지난해 80%에 그치는 데다 김 가격마저 낮게 형성돼 어민들이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재고가 지금 상당히 쌓여 있어가지고 그 물량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가격 형성이 지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온이 계속되고 해조류 보라털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어 올겨울 김 생산량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연제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연기가 아파트 3층까지 퍼졌고 주민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불이 꺼진 뒤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건물 3층 외벽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던 60살 홍모 씨가 아래로 떨어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한편 공사 책임자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여수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롱잔치 연습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 앞에서 6, 7세 원아 2명을 주먹과 부채로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택시 운전사 36살 A씨가 60대로 보이는 남성 운전자로부터 흉기 위협과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 남성이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하고 택시 앞을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려 뺨을 때렸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 CCTV 영상을 조사해 A씨의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를 붙잡아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철저한 검찰개혁을 이끌어내자는 토크쇼가 전남대에서 열렸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교수연구단체 등이 마련한 토크쇼에서 참석자들은 검찰권의 부당한 행사로 빚어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정부와 검찰의 개혁 추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AI 관련 학점 이수를 의무화한 호남대가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